엄마, 저예요. 딸이에요. 아, 사모님 오늘은 어디서부터 청소할까요? 71세 이명숙님의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40년 전 어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너는 공부만 해라. 엄마처럼 살지 말고 좋은데 꼭 취직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시던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저를 사모님이라 부르세요. 어제는 제가 끓여드린 미역국을 드시더니 사모님이 음식을 참 잘하시네요. 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나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이명숙님은 이 말이 두렵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청소 일을 하신 어머니가 이제는 딸인 자신도 알아보지 못한 채 40년 전 청소 아주머니로 돌아가 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치매에 안 걸릴 자신이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 우리 딸에게 이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이명숙님의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김성훈 선생님, 이명숙님의 이야기처럼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데요. 50년간의 임상 경험에서 발견하신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91세 현역 의사이신 김성훈 선생님께서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나이대의 두 분을 20년간 지켜본 특별한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한 분은 매일 운동을 하셨고 다른 분은 매일 독서를 하셨죠. 과연 누가 더 건강한 뇌를 유지했을까요?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서서히 진행될 수 있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김성훈 선생님을 모시고 치매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91세 현역 의사 김성훈입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치매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현실 직시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73세 박영수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평생 회사 중역으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은퇴 후 3년 만에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수백 명의 직원 이름을 줄줄 외우시던 분이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어버리셨습니다. 집 열쇠를 어디 두었는지, 방금 먹은 점심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가족들은 그저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30년간 살던 동네에서 집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던 아파트 놀이터에서 2시간을 헤매시다가 경비원의 도움으로 겨우 집을 찾으셨죠. 그날 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부인이 혼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박영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집 주소를 더듬거리며 말했던 순간들, 매일 보던 경비원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던 순간들, 기억이라는 것이 마치 모래성처럼 하나둘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요? 진료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시던 그날, 박영수님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려왔는데 이제는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렵다고 하시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국내 치매 환자는 2023년 기준 약 94만 명입니다. 더 심각한 건 2050년이 되면 이 수치가 30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MRI 촬영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같은 75세라도 내 나이는 최대 20살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제가 주목한 건 환자들의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진 두 가지가 운동과 독서였죠. 운동만 하는 분들과 독서만 하는 분들의 뇌를 비교 관찰했더니 놀라운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의 경우 해마 부피가 평균 2% 증가했으며 이는 뇌의 나이를 약 4년 젊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독서하는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2% 늦춰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 과연 어떤 것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부터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전에 제 오랜 환자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매일 새벽 북한산을 오르시는 78세 황영식님의 이야기입니다. 황 선생님은 5년 전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죠. 20년간 다니던 북한산 등산로에서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늘 가던 길을 2시간이나 헤매다가 겨우 내려오셨고, 또 어느 날은 출발한 지 10분 만에 집으로 돌아오셔서 부인을 깜짝 놀라게 했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매일 아침 등산로에서 마주치며 인사하던 산악회 회원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였죠. 황 선생님, 요즘 이상하지 않아? 만나도 인사도 안 하시고 사람이 변한 것 같아 하는 뒷말이 들려올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결국 등산도 그만두실 생각을 하셨죠. 그때 제가 특별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등산을 그만두지 마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보시죠. 처음에는 부인과 함께 짧은 코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표지판 숫자를 크게 읽고 주변 풍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걷도록 했죠. 점점 코스를 늘려가며 산악회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도록 권했습니다. 운동의 과학적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로, 심장 박동이 올라가면서 뇌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컴퓨터에 새로운 전원을 공급하는 것과 같죠. 둘째로, 운동 중에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이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것들은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뇌 속 염증 물질을 줄여줍니다. 제가 50년간 지켜본 결과 이 세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놀라운 기억력 향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등산로 전체 코스를 혼자서 완주하신 거죠. 1년이 지나자 예전에 알아보지 못하던 산악회 회원들의 이름을 하나둘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MRI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뇌 혈류량이 30대 후반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활성도가 동년배 평균보다 52%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손녀의 생일은 물론 증손자의 100일 잔치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산악회에서는 새로 온 회원들에게 등산로를 안내하는 일까지 하고 계시죠. 이제는 아침에 산에 안 가면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산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이 제 기억력을 지키는 보물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황 선생님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뇌를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핵심 활동인 독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서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한 건 제 아내 덕분이었습니다. 40년간 서점을 운영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책을 읽은 제 아내는 현재 89세인데도 20대 학생들과 토론이 가능합니다. 특히 책을 사러 오는 젊은 학생들이 오히려 제 아내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하네요. 최근 제 연구실을 찾아오신 71세 이명숙님의 이야기는 더욱 특별합니다. 10년 전 이명숙님의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평생 청소일을 하시며 딸을 키우신 어머니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일 가슴 아픈 건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서부터 청소할까요? 라며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40년 전 청소일 하시던 때로 돌아가신 거죠. 더 슬픈 건 제가 누군지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4시면 일어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들이 자는 시간에 청소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너는 공부만 해라. 엄마처럼 살지 말고 좋은 데 취직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석에 제가 어머니 손에 정성스레 송편을 하나 쥐어드렸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한결같이 사랑해주신 딸을 모르시는 거죠. 어제는 제 남편 사진을 보시더니 저분은 우리 사장님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0년 전 청소하시던 회사 사장님하고 헷갈리신 거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절대 우리 딸한테 이런 아픔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이명숙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기사도 이해하기 힘든 국제 뉴스도 모두 꼼꼼히 읽으셨죠. 처음엔 한 면 읽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머리가 아프고 눈도 아팠죠. 하지만 어머니가 청소하시던 것처럼 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 딸을 위한 청소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머릿속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라고. 이명숙님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결심하셨답니다. 나는 절대 치매에 걸리지 않겠다. 여기에 성경책 30분 읽기를 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구절을 10번씩 읽어야 이해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점점 추리소설까지 읽기 시작하셨고 지금은 하루 2시간 이상을 책과 함께 보내십니다. 최근 뇌 검사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두엽과 측두엽의 시냅스 연결이 4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언어와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의 활성도는 일반적인 70대보다 57% 높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못 알아보실 때 얼마나 슬프셨어요? 그때 저는 당당하게 말했죠. 걱정하지 마. 엄마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매일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너와의 추억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명숙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빛났습니다.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죠. 어머니가 절 잊으신 것처럼 제가 우리 딸을 잊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책 읽기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딸의 결혼식 날 입었던 한복 색깔부터 손주가 태어났을 때 들었던 첫 울음소리까지 모든 걸 선명하게 기억하고 싶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책을 읽어요. 독서의 놀라운 점은 뇌에서 일어나는 복합 자극 효과입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마치 뇌가 전신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억력입니다. 이명숙님은 이제 읽은 책의 내용을 완벽하게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손주들과 대화할 때도 최신 유행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시고 복잡한 줄거리의 드라마도 한 번에 이해하신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절 알아보지 못하실 때부터 저는 책을 읽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사라진 만큼 제 기억은 더 단단해지길 바라면서요. 이제는 책 읽기가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덕분에 손주들과도 대화가 더 잘 통하고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답니다. 독서의 놀라운 점은 뇌에서 일어나는 복합 자극 효과입니다. 글자를 인식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상상하고 기억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마치 뇌가 전신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소설 읽기입니다. 소설 속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은 우울증 위험을 35%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독서도 운동처럼 방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책만 읽는다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운동과 독서를 함께할 때 나타나는 폭발적 시너지 효과입니다. 65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운동만 한 그룹은 뇌의 나이가 평균 8.3세 감소했고 독서만 한 그룹은 6.7세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두 활동을 병행한 그룹에서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의 나이가 무려 16.2세나 젊어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치매 위험도가 85%나 감소했다는 점이죠. 제 50년 의료 경험에서도 이런 수치는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75세 박명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자 씨는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수영한 후 도서관에서 1시간씩 책을 읽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책 한 줄 읽고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도서관 독서 토론 모임의 리더가 되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박명자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책만 보면 잠이 온다며 포기하려 하셨죠. 하지만 수영을 하면서 호흡이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 책 읽기도 수월해지셨답니다. 3개월 후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읽은 책의 내용을 다른 회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고 토론 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죠. 이제는 20대 청년들도 박명자님의 독서 토론 모임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운동과 독서는 마치 양 날개와 같아요. 한쪽만으로는 높이 날 수 없죠. 하지만 두 가지를 함께하니 하늘을 나는 것처럼 자유롭답니다. 박명자님의 이 말씀이 운동과 독서의 상승 효과를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혼자서는 반쪽이지만 함께하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신경전달물질 검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력 관련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62% 증가했고 우울증 예방 물질인 세로토닌은 47% 증가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면 운동은 뇌의 혈류량을 늘리고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기에 독서가 더해지면 활성화된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거죠. 마치 기름진 땅에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나이별로 어떻게 운동하고 독서해야 할까요? 제 임상 경험에서 찾은 최적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에 찾아오신 김영호님의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아들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통장 비밀번호도 자꾸 잊어버려요. 운동요. 이 나이에 무슨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운동은 젊었을 때나 하는 거죠. 책이요. 글씨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건 더더욱 젊었을 때나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김영호님께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루 5분 걷기, 신문 헤드라인 하나 읽기. 딱 이것만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걷기, 그날의 날씨 기사 읽기. 하지만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의사 선생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 읽은 날씨 기사를 아내한테 설명해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원래 남의 말을 옮기는 걸 정말 못했거든요. 한 달 뒤에는 걷는 거리가 아파트 한 바퀴로 늘었고 날씨 기사를 넘어 사회면까지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죠. 이제는 아침에 운동하고 신문 읽는 게 일과가 됐어요. 더 신기한 건 옆동 할아버지도 저 보더니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둘이 같이 걸으면서 신문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6개월이 지났을 때 김영호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건강한 뇌 만들기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30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운동하고 독서하는 모임의 리더가 되셨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법을 만들었습니다. 60대에는 체력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매일 40분 정도 빠르게 걷고 책은 하루 30페이지를 목표로 하세요. 신문이나 잡지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70대는 체력 차이가 크게 납니다. 15분씩 하루 2번 걷기를 추천합니다. 독서는 짧은 에세이나 시로 시작해 점차 늘려가세요. 제 환자 중 70대 후반에 시작해서 이제는 장편 소설을 즐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80대 이상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실내 걷기도 효과적입니다.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하세요. 독서는 큰 글자책이나 오디오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저처럼 망설이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증명했잖아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거요. 김영호님의 이 말씀은 이제 우리 병원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개인화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83세 박상현님은 처음에 5분도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엔 30분을 거뜬히 걸으셨죠. 모든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지만 시작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뇌를 위해선 올바른 식단 관리도 필수입니다. 운동과 독서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식단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91세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최근 제 진료실을 찾은 68세 김민수님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저녁엔 2시간씩 책을 읽는데 왜 머리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죠? 김민수님은 전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퇴직 후 치매 예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점점 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불안해하셨죠. 수업 시간에 가르치던 내용도 가물가물해지고 제자들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식사 패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침 운동은 공복에 하시고 식사는 하루 한두 끼로 불규칙했죠. 살이 찔까봐 신경도 쓰이고 식욕도 많이 떨어져서 요즘은 대충 먹었어요. 제가 발견한 숨은 보물은 견과류 중에서도 호두였습니다. 호두는 뇌 모양을 닮은 이유가 있었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세포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돕고 비타민 E는 뇌혈관을 보호합니다. 특히 아침 운동 전에 호두 5개를 드시면 뇌가 활성화되면서 운동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몬드에도 영양이 많이 들어있으니 드시면 좋습니다. 비타민 E가 풍부해 뇌혈관을 보호하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아몬드 100g에는 비타민 E가 하루 권장량의 170%나 들어있습니다. 독서할 때 아몬드 7알 정도를 천천히 씹어 드시면 뇌에 지속적으로 영양이 공급되면서 집중력이 오래 유지됩니다. 김민수님께 이 식단을 추천해드렸습니다. 호두는 아침 운동 30분 전에, 아몬드는 저녁 독서 시작할 때 드시도록 했죠. 여기에 현미밥과 생선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 채소 위주의 점심, 가벼운 단백질 위주의 저녁 식사를 더했습니다. 3개월 후 김민수님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요즘은 옛날 제자들 이름이 하나둘 기억나기 시작하네요.
어제는 30년 전 가르쳤던 학생을 마트에서 만났는데 이름이 바로 떠올랐어요. 더욱 감동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민수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한 교직원 모임에서 건강한 뇌 만들기 강좌를 시작하셨죠. 제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서요. 제가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독서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식단만 갖춰진다면 우리 뇌는 믿기 힘들 만큼 놀라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제 진료실을 찾은 81세 최병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년간 서울의 골목길을 누비던 베테랑 택시기사셨던 최병철님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평생 달리던 길인데 어제는 3시간을 헤매다가 겨우 집을 찾았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신호등 색깔도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자꾸 혼란스러워요. 손님을 태웠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말씀하시는 내내 손이 떨리셨죠. 아들이 사다 준 GPS도 보는 게 힘들어지셨답니다. 화면에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길을 알려주는데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직업을 그만두시고 집에만 계시던 최병철님은 우울증까지 겪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시죠. 아파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만 걸으면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놀이터까지, 놀이터에서 슈퍼까지, 그리고 매일 걸으면서 보이는 가게 간판 하나씩 읽기를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어제는 동네 한 바퀴를 돌았는데 길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옛날에 운전하던 것처럼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졌어요. 6개월 후 최병철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치매 예방 산책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새로 이사온 노인분들에게 동네 길을 알려주는 지도 선생님이 되셨죠. MRI 검사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방향 감각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의 활성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우리 동네 지도네 라고 불러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인지장애가 시작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강인합니다. 적절한 자극만 있다면 90세에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제가 91년 삶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건강한 뇌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김성훈 선생님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어떠셨나요? 91세 현역 의사가 5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밝혀낸 치매 예방법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운동과 독서의 놀라운 효과,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할 때의 시너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운동만 해도 뇌가 8.3세 젊어지고 독서만 해도 6.7세가 젊어집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함께하면 무려 16.2세나 젊어진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당장 모두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병철님처럼 처음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만 걸으며 숫자를 세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이명숙님처럼 처음에는 신문 헤드라인 하나만 읽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식단을 완전히 바꾸려 하지 마세요. 오늘은 평소보다 채소를 한 가지만 더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은 과일 하나를 더해보고 모레는 생선을 한 조각 더해보세요. 특히 즐거운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김민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운동과 독서가 숙제처럼 느껴질 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즐겁게 하니까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감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과 웃으며 인사하기, 책 읽다가 재미있는 구절은 가족과 나누기, 맛있는 채소 요리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이런 작은 즐거움이 모여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지만 천천히 즐겁게 시작하세요. 첫째 주는 가벼운 산책으로, 둘째 주는 짧은 독서를 더하고, 셋째 주는 채소 한 가지를 늘리고,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아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건강 비법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그 순간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